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의 최종원입니다. 갈등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갈등은 칡과 등나무를 뜻합니다. 덩굴은 오른쪽으로 감는 칡과 왼쪽으로 감는 등나무가 서로 얽혀있는 모습을 보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를 비유했습니다. 즉 동양에서는 내적 갈등 중심으로 갈등을 인식하는 것이죠. 반면 서양의 컨플릭트는 서로 때리고 부딪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외적 갈등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수용과 덕성을 강조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편입니다. 분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양에서 갈등 관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등 관리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갈등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책 목표나 조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고 방지하고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가부장적 갈등 관리로 갈등을 억압했고 그러다 보니 갈등은 잠복해 왔습니다. 겉으로 잠시 안 보일 뿐 해결돼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현대적 관점은 갈등에 대해 수용적 태도로 접근합니다. 갈등은 불가피한 사회적, 조직적 산물이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합의 형성을 중시하고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갈등의 특징은 어떨까요? 갈등관리 규정은 공공갈등을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정 혹은 개정하거나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정책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공갈등은 정부가 갈등 당사자로 포함되고 정부 정책 결정, 그리고 예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정부 사업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는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 장기간 소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치적 결정 과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투자는 말 그대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그래서 원상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자연히 시행기간도 길어지고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됩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크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 과정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효율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공공갈등에 고스란히 반영되겠죠. 공공갈등은 공익 관점의 갈등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이 크고 다양합니다. 국민 전체가 범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이해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 관계상 갈등, 가치관 혹은 정체성 갈등 등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편익과 비용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정책 실행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과 그로 인해 막대한 편익을 받는 집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공공갈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사회 분열과 혼란을 야기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사업이 일단 시행된 후에는 원상 회복이나 철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 알면 안 되는 정보는 숨기거나 부분적으로만 알려준다. 상대는 비합리적인 극단주의자들이다. 모두 갈등을 악화시키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에 깔린 근본적인 오류는 무엇일까요? 갈등 관리를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제로섬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이 곧 나의 손해, 즉 파이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판단인 거죠. 또 협상을 힘과 의지의 대결로 인식하는 것도 근본적인 오류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신뢰의 상실, 정보의 정확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 되면서 대화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잃게 돼 신뢰가 사라지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숨기고 상대방이 가진 정보의 가치는 무시하면서 정보의 정확성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갈등 관리는 갈등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토마스 사티 교수의 표현으로는 관련 당사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현재보다 큰 이익을 얻으면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결과를 찾는 노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합의한 내용의 이행이 담보되는 만족스러운 합의 내용, 시간과 재원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목표 달성, 관계가 개선되고 앞으로의 협상도 쉬워지는 우호적인 관계 마련 정도를 성공적인 갈등 관리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갈등 관리 제도는 2007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정 전에는 2003년 10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정부 업무 조정에 관한 규정 정도가 갈등 관리를 규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2007년 정리한 참여정부 정책 갈등과 조정 내용을 볼까요? 업무 조정 규정은 정책 조정 신청, 정책 조정 과제의 등록, 조정 절차, 조정 시한 및 조정 상황 관리를 위한 조정관리 주무기관 회의 설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정책 주관 기관의 자율조정을 원칙으로 삼았고, 정책조정기구는 국적 현안 정책조정회의, 부총리 및 책임장관회의, 5대 분야별 장관회의 등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공공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 운영하는 수단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각종 분쟁조정제도, 분야별 관련 법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권위적인 행정기관의 태도, 결정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서 갈등을 예방하라고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대부분 갈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만 적용됐고 의사소통이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2007년 갈등관리 규정이 제정되면서 갈등 영향 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등 규정이 생겼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는 의의가 큽니다. 목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갈등관리 규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이해관계 집단 사이의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신뢰에 기반을 둔 갈등 해결 문화가 형성되고 거버넌스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기법 신장에 크게 기여해서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이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행정이념 재정립 의미도 큽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갈등의 해결보다는 예방에 비중을 두는 갈등관리 패러다임 변화도 담아냈다고 합니다. 갈등관리 규정은 갈등의 사전 예방, 발생한 갈등의 자율적인 해결,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됐습니다. 1단계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갈등 사전 예방입니다.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둡니다.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정책은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 형성 촉진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합니다. 다음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이해 당사자, 시민 등이 대화와 참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2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총리실이 주기적으로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적 운영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특징으로는 사전적 갈등 예방, 다양한 갈등 해결 절차 활용,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예측 분석하기 위한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갈등 해결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해서 이해관계인 일반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도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추진하는 갈등관리 종합시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종합시책 수립, 갈등 현안 취합과 관리, 자체평가 실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업무는 기획 담당관실 등 각 부처의 총괄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공공기관 갈등 관리는 각 부처가 소관 갈등을 책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총리실은 각 부처의 갈등 예방과 관리를 점검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슈를 조기 발굴해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갈등 진단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이 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갈등 분석을 실시해 제3자에 의한 갈등 영향 분석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갈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협상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공공갈등 사안의 경우에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했는지 여부 외에도 각 부처의 협상 능력에 따라 갈등관리 성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사안에 따라서 공공협상 기법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공공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갈등관리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지원도 요구됩니다. 갈등관리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여러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별 정책 갈등 사안의 경우 국이나 과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지만 갈등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량 있는 분석가, 조정자, 중재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꼽고 싶습니다.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심층적 갈등 진단이 가능한 분석가, 효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자와 중재자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문의 갈등 해소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모색하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